고1 모의고사 29번 어법부터 그리고 34번 빈칸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는 그 학생들이 아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편의상 그냥 반말로 수업을 그냥 진행할게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는 다른 문제와 좀 다르게 처음부터 냅다 읽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라 그랬어. 1번에 보면 그 유명한 what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근데 여기 보면 4번에 또 대시 또 있어. 그래서 what과 that은 일단 먼저 what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what과 that을 갖다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줄게. 자, 그리고 2번은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영어에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부정부사 내용상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는 내용상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ly가 붙은 것들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면 부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그거는 맞는 거야. 그래서 who are smart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smart가 왔으니까 2번은 맞는 거야. 예외적으로 똑똑한 거야. 그렇지? 자, 3번은 다행스럽게도 문장의 앞부분인데 expert라는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 갑자기 ing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수식 구조가 될 것이고 일단은 맞다고 전제 조건을 하면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정답은 3번이지. 예. 자, 4번 아까 그랬고 5번은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네 가지 것을 확인하라 그랬어. 그거는 이제 2학년 어법 문제에다 올려놨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앞에 and가 있어. 이것도 보면 and, but, or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푸는지 조금 이따가 바로 이제 하면서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자, 요걸 하기 전에 what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할게. 어법 문제니까 아무리 이제 내신용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또 다른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수업을 늘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떤 문법 이런 것들도 독해할 때 중요한 것들 편화를 시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이 what절은 몇 가지 걸 기억하자 그랬지? 네 가지 것만 기억합시다. 네 가지 것. 그래서 네 가지 것만 기억을 하는데 잠깐 처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화면을 다 정리한 다음에 화면을 갖다가 정지시켜 놓고 적어야 돼. 첫 번째. 이 what절은 중학교 때부터 잘 배웠겠지만서도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의문이야. 영어에서 간접 의문은 무조건 오직 명사절로 밖에 쓰이지 않아.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등장을 해. 다시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나 또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것도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래.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into라는 전치사 다음에 what절이 있으니까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하면 전치사 into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어법 문제용으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게 중요해. 두 번째 거는 뒷문장 구조가 의문 형용사 what을 제외하고 이거는 이제 명사를 가정하니까 명사절 안에서 또 what이 또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이걸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돼.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관계대명사하고는 다르게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잡아먹어.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해석인데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해석은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 무조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보고 자, 안 되면 무엇이라는 의문대명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관계대명사가 됐건 의문대명사가 됐건 문법적인 기능은 1번, 2번, 3번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해석할 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자, 이거 네 가지 것을 요 네 가지 것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아이고, 기계도 좀 조작법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글씨도 손글씨라 판사하고 좀 달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네. 자, studies of expert 전문가들을 연구하는 것 문장의 제일 앞에 주어 이것은 provide 제공을 하는 뭘 어떤 단어 다음에 갑자기 명사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타동사 얘는 목적어 또 통찰력을 제공하는 통찰력은 말 그대로 이 단어에 다 들어갔어.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것, 어떤 사물의 본질을 깨트려 보는 거다. 그래서 뭐뭇에 대한 통찰력 할 때는 반드시 뒤에 전치사 into가 따라다니 이렇게.
명사도 명사를 연결시킬 수 있어. 그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타동사만이 뒤에 바로 목적어를 취하니까. 그래서 통찰력인데 뭐에 대한 통찰력이냐면 what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대. 봐봐 여기. 자 뒤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불완전하고 그리고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 없죠. 그리고 불완전한 거 볼까? What it means. mean to 부정사가 아니라 what절부터 means까지 일단 맞다고 전제 조건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ea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그럼 it가 지금 이게 지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하 뒤에 전형적으로 what it means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해서 it가 가주어가 된다고. 가주어. 그리고 to 부정사 이하가 진주어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have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어를 찾아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형용사가 되겠지. A and B 구조로 되면 이해되는 것만 갖고 하면 돼. 그래서 아주 깊은 이해 그리고 유연한 어떤 이해를 갖다가 갖는 것이 의미하는 것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1번은 맞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이제 4번의 대설 어법 문제니까 같이 좀 설명할게. 이거 잠깐만 보면 자, 이건 이제 전형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뭐 토익도 마찬가지고, 뭐 각종 뭐 성인들 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야. 원과된 문제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니까, 여기 잠깐만 보면, that을 쓸 거냐.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것도 정리하세요. that과 what 문제가 등장하면 일단은 무조건 완전성 여부로 갑니다. 완전성 여부로.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여기서 완전성이라는 것은 여기서처럼 뒷문장의 완전성을 말해 여기.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러면 의문 형용사 what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that을 쓰면 돼. that을 쓰면 돼. 왜냐하면 what은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what절은 뒷문장 구조가 여기 보면 불완전하잖아. 이렇게. 2번에 보면 불완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하면 무조건 what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예. 이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할 때는 앞에 선행사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져. 선행사가 있냐, 선행사가 없냐, 한자 좀 약자로.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면 이때는 that을 씁니다. 왜? 여기 보면 what절은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치? 그리고 자, 선행사가 없으면 이제 이때 what을 쓰면 된다고. 이게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익혀가지고 문제 나올 때마다 뭐 내신이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이렇게 적용을 시켜봅니다. 이때 이제 좀 전에 잠깐 말했지만 이제 that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거든. 그래서 that을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용 빠르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예요. 그치? 관계대명사. 그리고 완전한 구조이고 뒤에 that절이 나오면 다시 이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고 that이 있고 뒷문장 구조가 완전하면 이때는 동격의 that절이 될 것이고 1번 동격의 that절.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등장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절. 이 경우가 4번이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될 거야. 그거 보면 실제로 어떤 자, expertise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이 어떤 한 토픽에 있어서 이건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자, that절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 이것도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주어 비동사, BPP, 수동태, 동사, 전치사 나올 거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컴마 있으니까 D는 무시하고. 그럼 여기 좀 완전한 구조니까 이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세 번째는 so that 또는 such that처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면 네 번째는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죠.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잠깐 정리시켜 놓고 적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봅시다. 자, 보면
어, 2번 expert in a particular domain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들은 자, are people 어떤 사람들이래.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who have 타동사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쭉 보니까 형용사, 부사, 형용사, ideals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뼈대가 저는 이제 뼈대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문가들은 are 어떤 사람들. 이게 이 문장의 뼈대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인데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아주 깊고도 아주 풍부하게 뭔가 연결된 뭐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들은 단순한 not just 같은 경우는 not only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뉘앙스죠. 그들은 단순한 어떤 good thinker 또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당연히 이것도 합니다. 생각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 더 뭔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not only나 not just는 똑같은 벌올 수 없는데 그 다음 문장이 벌올 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다. 부사 자리, 그죠? 근데 없어보면 who are smart 이렇게 되니까. 자, rather, 오히려, 그 대신. 자, 전문가들은 아까도 잠깐 모두에도 말했지만 명사 다음에 ing는 특히 문장의 주어 다음에 ing는 숨도 안 쉬고 무조건 수식이야. 명사 수식 6가지 중에서 3번 ing, pp, 형용사로서. 그치? 우리 계속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자, 얘가 주어가 되는데 쭉 보니까 한번 수식 구조로 갈게요. 가다 보니까 having knowledge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하이픈 2개는 통째로 가로라고 생각하고 버리셔도 돼. 그래서 체스나 화학이나 그리고 테니스와 같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제 묶어야 되겠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and가 나와 있어 이렇게. 여기하고 5번의 and를 같이 설명할게요. 문법 문제에서 이게 기계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도 편집 같은 것도 제가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그냥 너그럽게 용서를 좀 해주시고 이런 실수를 좀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수업을 계속해서 아침부터 해서 목이 좀 잠겨있긴 한데 and, but, or 병렬 구조잖아요. 앞에 뭔가 나오고 뒤에 뭔가 나와. 병렬 구조로서. 병렬 구조는 독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문법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등 위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문장에서. 자, 여기 뒤에 뭔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 녀석하고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등 위 접속사죠. 같을 등자, 자리 위자. 그래서 또 이런 녀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즉, B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여기도 명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기도 투부정사가 있어야 되고, 똑같은 녀석이 있어야 된다. ing가 나오면 여기도 ing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만약에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같으면 생략이 가능하고, 이렇게. 5번 봐봐. 5번에 and 다음에 facilitate라는 동사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앞에 동사가 있는지를 보라고. 동사 있으면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 understand, allows. 이게 allows라는 동사죠. 이게 V1, and 다음에 V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좀 수일치시켜서 s가 붙어 있고 여기도 facilitate. 이게 동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and 다음에 있고 뒤에 application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타동사네. 어떤 단어 다음에 갑자기 명사가 나면 거의 대부분 타동사. 얘는 목적어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5번도 내용상 해석을 해보면 맞을 겁니다. 지금 너무 시간을 조금 뺏긴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3번으로 올라가서 보면 3번은 여기 지금 뒤에 and 다음에 이게 결정타라고. 이 뒤에 지금 R이 나와 있죠. R. 그러면 and 다음에 R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도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대로 놔둬버리면 동사가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 동사가 될 만한 것은 얘밖에 없다고. 얘밖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having을 갖다가 뭘로 바꿔준다? have라는 동사로 바꿔줘야 돼. 됐습니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30번. 자, 이거는 좀, 이 30번부터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리, 원래는 내신은 이렇게 좀 하는데, 모의고사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다시 모의고사 풀이용으로도 좀 해설을 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내신용이기 때문에. 자, 29번 어법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주제찾기 내지는 주제찾기의 변형 문제입니다. 이 어휘 문제는 역시 어법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이 쳐져 있어. 자, 30번 내가 옆에다가 잠깐 밑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이 문제 유형은 뭐냐면 자, 본문의 흐름과 흐름이 있겠지. 본문의 흐름과 정반대의 내용을 정답으로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답으로 제시. 아리까리 긴가민가 이런 문제들은 옛날에 고시 문제나 이런 좀 사람들을 좀 떨어뜨리려는 시험에서 그런데 수능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이 좋은 문제라고. 그래서 수능 문제는 학생들을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 이 학생이 대학교 가서 이제 원서를 읽을 때 그걸 갖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걸 갖다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걸 지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반대라는 것은 조금 이런 것도 반대에 들어가. 밑줄 쳐진 동사는 뭐 명사는 플러스야. 좋은 쪽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만 돼도 정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완전히 반대말이 아니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는데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정답을 줘버리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막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제가 이제 말은 아주 드물다고 했는데 거의 없어요. 자, wrong. 잘못된, 물론 이제 반대말로 존재하는데, right라는 2번 together.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쳐준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이 그 어휘 문제도 주제찾기 변형 문제입니다. together, 함께, 뭐 떨어져서 아니면 뭐 혼자서 뭐 이런 내용이 되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 뭐 separately라든가 isolatedly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2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반대말이 존재하면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3번 cause. cause니까 명사로 쓰니까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result라는 결과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될 수 있어. cause도. 자, 그리고 4번은 어디냐? low. 전형적인 비동사 were 있으니까 high라는 반대말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5번은 misinterpret인데 앞에 mis자 빼면 interpret이 되니까 이것도 반대말이 존재. 그래서 2, 3, 4, 5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뭐 상담 뭐 이런 게 그런 명사에 밑줄이 쳐져서 상담 이런 것에 반대말은 조금 딱히 떠오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찍더라도 그런 것들을 찍지 말라는 소리야. 명확하게 정반대 내용을 조금 정답으로 제시를 하니까 이 출제자들이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용으로 할 때는 자세히 보기로 하고 내시니까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참 아까도 한번 다 날라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갖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나하고 같이 읽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반드시 지문을 먼저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전부 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반드시 별표를 치세요.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별표를 치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뭔가 효과적인 수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해석으로, it is natural, 그것은 자연스럽대. 자, it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니까 가주어가 될 것이고, 자, 뒤에 전치사 for를 보는 순간 for하고 친한 것은 의미상의 중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이니까 투부정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observe 하는 것은,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observe 타동사니까 어떤 발생한 것들, 사건들을 갖다가 관찰하고, and then 병렬 구조네. 이게 지금 1번, 그리고 seek이라는 타동사 2번, 뭔가를 찾는 것. 그래서 설명을 갖다가 찾는 것은 자연스럽대. 근데 뭐에 대한 설명? for이야.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는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why those happenings, 그러한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대. But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the reasoning, 그러한 추론이 is wrong, 잘못될 수도 있대요. because가 됐건 because of가 됐건 무조건 순단식으로 끊어버렸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문장을 갖다가.
분리시킬 수가 있다고. 앞쪽과 뒤쪽을 서로. 앞쪽도 모르고 뒤쪽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 근데 한쪽은 또 이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because나 because of를 보는 순간 무조건 땡큐를 외치면서 앞에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때때로 근데 그러한 추론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because of니까 뒤에 명사 찾으면 되겠네. 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misconception, 뭔가 오해, 잘못 인식하는 거야. misconception. 한국말로 굳이 옮기지 않아도 돼. 컨셉션을 갖고 있는데 잘못 가지고 있는 거야. 자, one of these,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ecological fallacy라는 거예요. fallacy는 오류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생태학적인 오류래. 관계부사,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학술적인 용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 못해도 돼요. 여기 관계부사 외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이 fallacy는 뭐냐면, 자, 뒤에 어떤 하나의 어떤 논지, 이 클레임이니까, 또는 주장이 대절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예. 자, there is there라고 하면 전형적인 구문으로서 무조건 명사에서 자르면 돼, 이렇게. 해석은 뭐뭇이 있다.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 그래서 원래 cause는 원인이잖아. 그래서 causal은 원인의 관계인데, 영어에서는 causal relationship을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오류야. 근데 오류. 이게 잘못된 마이너스라고 죠. 오류니까. 근데 뭐 사이에 오류가 있다. between two things. 두 가지 것들 사이에. 또 역시 because 앞에 merely라는 부사까지. thank you 외치면서.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것들이 together 함께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막 천둥번개가 막 친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밖으로 나오는 거하고 천둥번개가 치는 게 함께 발생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오는 게 원인이 돼서 천둥번개가 치는 게 아니잖아. 이걸 말하는 것 같아,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주제 찾기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for example 다음에는 무조건 구체적인, specific, 구체적인 게 나와. 그 for example 앞에 문장은 일반적인 general한 문장이 나오니까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일단은 주제 찾기 할 때 for example을 보는 순간 또는 for instance 뭐 이런 것도 consider 뭐 이런 거 뭐뭇을 고려해보자 이런 게 나오면 아하 앞에가 주제문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it was found. 영어에서 BPP 수동태는 무조건 끊으면 아이고야 아까 위에서 수동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it was found. 그것이 발견되어졌어. 끊어놓고 it는 당연히 가주어가 되겠죠. 발견된 게 없잖아. 그래서 대절이 진주. 뭐가 발견되지냐면 crime rate were 범죄율이 가장 높았대.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neighborhood. 뭐 이웃이란 뜻도 되지만 자, 어떤 지역? 관계부사 where 이런 지역에서. 30번 끝나고 명사 수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사 수식을 영어에서는 명사 한 단어로 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태가 총 6가지밖에 없거든.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자, 어떤 지역에서 가장 높은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immigrant, 이민자들이야. IM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야.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도 이민자라고 그러잖아. 그럴 때는 immigrant가 X에서 X가 탈락돼서 어쨌든 이런 이민자들이 자, 가장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 이민자들 그러면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다라는 게 밝혀졌어. 이건 팩트야 그러니까. 1950년대. 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 자, used 사용을 합니다. used가 동사인지 pp꼴인지 봅시다. 뒤에 보니까 명사 있으면 동사가 될 것이고 used 뒤에 보니까 this 있으니까 뒤에 명사 나오겠네. 자, co-occurrence야. 이것도 다운표나 준다운표는 누군가 이미 쓴 준고유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발생이에요. 동시발생. 이러한 동시발생을 이용을 했어. 뭐 하는데 이거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것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모의고사 하면서 이제 시간 조금 틈틈이 구문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실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할게요. 뭔가를 대절을 주장하는데 이 co-occurrence를 이용을 한대. 이머그런트들이 이민자들이 어떤 원인이 된다. 뭐의 범죄의 원인이 된다. 아직까지는 1번, 2번, 3번 다 맞네. but 그러나 어떤 analysis요.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형용사 잘 모르겠으면 버리세요. 그냥.
어떤 분석이야. 아주 신중하게 분석한 것.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상황을 갖다, 시츄에이션까지, 리빌이라는 데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뒤에 대절이란 목적어 자리. 그래서 대절을 드러내줬어. immigrant were forced, be forced 부정사나 마치 수고처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이거는 지금 이해를 하는 학생은 물론 나하고 수업을 오랫동안 같이 했던 학생들은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 중에서 수동태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거 이해되면요,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이해 안 되면 뭐 저런 게 있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뭐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던 거라. 자, 주어가 나옵니다. BPP가 나옵니다. 수동태가 나오면 우리 이제 구문 시간 아니지만 유용하니까 뒤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무것도 없이 끝날 수도 있어. 총 3가지 중에 하나야. 3가지. 무조건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예. 뭐 it was claimed 때 가주 진주어는 없는 걸로 치는 거야. 대절은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거 빼고 첫 번째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나와. be interested in. 그죠? 두 번째 BPP 다음에 투부정사 그리고 ing. 1년에 고3 문장에서 한두 번 볼까 말까 PP 아짜 한번 나옵니다. BPP 다음에 PP도 나옵니다. 가끔. 자, 요게 이제 주로 나와요. 세 번째는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자,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요 2가지, 1번하고 2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BPP 자리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자동사거든. 자동사. be interested,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was interested in 어쩌고 뭐 study English 이렇게 합시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뭐 indulg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죠. indulge는 자타동사 개명인데 이렇게. 그다음에 immerse라는 뭐 푹 담궈져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갔다고 치자고 이렇게. 근데 요거나 요거를 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걸 포기해야 돼? 아니라고. BPP가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얘를 바로 이렇게 넘기세요. 이렇게. 주어가 뭔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관심 있으니까 들어가겠지. 몰입하니까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했죠? 자, 이거는 전치사나 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명사도 됩니다. 명사도 좀 이따 위에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작이 나올 수 있다. 이때는 영어 잘 알다시피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가 원칙적으로 하나씩이잖아요. 비동사 나왔으니까 동사를 못 쓰니까 준동사 쓰는. 어차피 얘를 누가 하냐면 얘가 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를 V1으로 보고 얘를 V2로 봐도 된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와 ing의 차이점이 뭐냐면 투부정사는 미래성이고요. 뭐뭐 할 것이다. ing는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했거나 그런 거라고. 물론 이렇게 외우셔도 돼. be forced 투부정사,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수동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맞는데 이쪽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사가 나오면 모르는 PP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버릴까?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자 드러냈는데 이민자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어디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야. 살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be forced 부정사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4형식이나 5형식에서의 수동태에서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인데 하나 빠져나가도 명사 그대로 남고 5형식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남을 때 결국은 목적어가 빠져나가도 명사가 그대로 남고 뭐 he was considered a geniu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뻔합니다. 뻔하니까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다고.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관심 있으면 조금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정리를 하세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칸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봐봐.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할 거야. 이거는 계속 학생들한테 이렇게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 were forced 이렇게. 그래서 이머그런트들이 살 것이다. 살 수밖에 없다.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BPP. 여기 이제 주의할 것은 나중에 이제 조금 그 전치사 같은 경우는 to가 나올 때 뭐 be opposed to라든가 또는 뭐 be 다음에 그 좀 금지에 해당하는 게 또 하나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예외상으로 나중에 말해줄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어떤 지역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줬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 범죄율이 여기 보세요. 이미 낮은 지역일까 높은 지역일까? 1학년 문제다 보니까 이게 쉽다고.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거지. 그렇죠. 이제 뒤에 이제 부연설명에서 정답 4번인데 하이란 말이야. 이민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값이 싼 지역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좀 싸고 이런 데는 범죄율이 좀 높은 우범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그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범죄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they could not afford 조동사 can과 cannot가 쓰인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동사 사형식 오형식으로 쓸 때는 삼형식으로 쓸 때는 give에 뭐 부여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자 그들은 어떤 더 비싼 어떤 주거를 갖다가 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전한 지역에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좀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어 갖고 끊어놓고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까지 잡아놓고 나머지는 부연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예. 자, immigrant themselves 이런 이민자들 그 자신이 commit라는 동사는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commit는 자타동사 겸용인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very few of the crime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commit가 뒤에 안 좋은 게 나오는 때는 뭐뭇을 저지르다, 뭐뭇을 범하다 이런 뜻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commit는 전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것에 전념을 하니까 뭐 우리말로는 범하다, 저지르다. 여기 보면 few of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a few는 조금이라도 있는 거고 very few니까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고. 이민자들은 그 자체로 그들 자신이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범죄율이 높았다는 것은 이미 범죄율이 높았다라는 정답이 4번이 되겠지. 자, unless는 if not의 뜻이고 당신이 너가 그것을 갖다가 analyze the claim carefully 그 주장을 갖다가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자 너는 그것을 갖다 뭔가 잘못 해석할 것이다. 그런 관계를 갖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컨스트럭트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뭘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수동태 나온 김에 잠깐만 일로 오세요. 봐봐. 여기 아까 이게 빠져버렸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다. 자, knowledge is organized로 됐죠. 이게 그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해설 강의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던져주고 한 20분 30분 주면 누구나 다 풉니다 이거. 우리는 시간 싸움이라고 시간 싸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모의고사 지문 미리 숙제로 내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해석을 해봐야 돼. 그리고 배웠던 거 복습해서 적용시키고 다시 새로운 거 배우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예습을 하고 독해 방법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그걸 갖다 학습했던 거 예습하면서 다시 적용을 시키고 적용시키면서 예습 겸 이때 이제 복습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학습을 해서 또 적용을 시키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갖다 배워서 적용을 시키고 예습을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오늘 배웠잖아. BPP 처음 같이 들은 학생들은 학원에도 좀 처음 온 학생들 있잖아 지금. 그래서 BPP가 등장하면 일단 끊어놓고 오거나이즈는 알잖아. 뭐 구성 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 인투는 완전히 결정적이라고. 인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뭐뭐 안으로 또는 결과 인투라고. 결과 인투. 전치사 인투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 두 가지 의미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근데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투는 인과 투 어디 안으로 그래서 어디 안으로 이런 의미 아니면 안으로 가다 보니까 투까지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투이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림밖에 없다고 이렇게. 내가 뜻이 아니라 분명히 그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는 그림이야. 그림, 이미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해석하지 말고 그냥 쭉쭉쭉 밀고 가야 돼. 지식이 뭔가 이거 됐어. 이거 없애볼게. 그래서 어디 안으로 인투이아 속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편하죠? BPP 다음에 전치사나 투부정사 나올 때 연습해보세요. 물론 주의할 게 있다 그랬어. 뒤에 전치사 투 나올 때 그리고 투부정사 나올 때도 몇 가지 동사들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개별 동사로서 말을 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빈칸 진짜 좋아하잖아 그지? 자 31번부터 34번까지인데
빈칸 문제는 일단 빈칸의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또는 앞쪽에서 무조건 주제문. 이건 무조건 주제문이야, 이거. 주제문이고, 32번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비교. 근데 뒤에 문장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주제문이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주제문, 무조건 주제문.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문장.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고3 기준이야. 이거는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시로서 어떤 뭔가 좀 비유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이게 들어가면 어려워지지, 이게. 이때 되면 진짜로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1학년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내신에서 필요한 지문이 필요하니까 바로 들어와서 자, in everyday life 이게 이제 주제문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읽어놓고 중요한 문장 이렇게 하자. 나온 김에 시간은 자, 첫 번째 실전처럼 문제를 풉니다. 실전풀이 시간까지 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었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하고 성인이 돼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대. 제가 다 체득적으로 스스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제가 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게 보면 쭉 읽고 이제 해석본을 옆에다 오른쪽에다 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줄 한 줄 직접 해석해보고 아, 이 문장은 중요하네. 주제문 같아. 또는 자, 이 문장이 답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 라는 문장은 반드시 연필로 밑줄을 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거야, 수능 공부. 즉, 언어 공부를 할 거야. 영어가 됐건, 국어가 됐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적인 측면을 공부를 할 거야. 자, 세 번째, 답을 맞았건 틀렸건 간에 해석을 안 돼,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 답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장도 반드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무조건 별표를 쳐놓고 수업할 때 같이 이제 듣습니다. 이거는 영어 그 자체의 어떤 표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영어 자체.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바로 나오면 찾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뭐지? 최대한 유출해보고 문제가 다 읽고 나서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 쳐놓든지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자, 잠깐 화면 정지시켜놓고 적으세요. 설명해야 되니까. 지웁니다. 밑에가 되게 신경 쓰고 글씨를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용한대. 뭘 1번 도문까지 보니까 전부 다 뭐 corporation, experience, instinct, technology, advice. 전부 다 이게 목적어가 되는 명사니까 그렇잖아. use 영어의 품사는 위치 또는 영어의 품사나 성분은 위치로 결정되죠. use가 명사로도 쓰이잖아. 위 다음에 use. 이건 정당한 표현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그래서 명사가 나오면 타동사예요. 우리는 이용을 한대. 사용을 한대.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대. 쭉쭉 밀고 가세요. 굳이 목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또 수식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긍정문이면, 앞에가 긍정문이면 99% 그냥 쭉쭉 밀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아까 what절 배웠잖아.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간접 의문은 무조건 명사절에 이렇게. 그래서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우리가 어디에다가 뭔가 집중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예측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대. 아리까리하네. 자, different environment 어떤 다른 환경이 create 보세요. different expectation은 명사가 있잖아요. 이거 문장이 짧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타동사. 다른 환경이 다른 어떤 기대나 예상을 만들어낸대. 자, this was profoundly 부사니까 잘 모르겠어. 그냥 버리고. 자, 이것은 illustrate 보세요. 수동태잖아요. 이것이 설명되어 있어. 근데 아주 깊게, 심오하게. 자, by the scientist 어떤 과학자에 있어. 제러드 다이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유명한 책 총균쇠 이런 책. 봅시다. 자기보다 더 명망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을 갖다 끌어온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겠지. He described 그가 묘사하기를 어떤 어드벤처를 갖다가 묘사를 했어. 어떤 단어 다음에 계속 강조한다.
어떤 단어 다음에 갑자기 명사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타동사야. remain과 stay를 빼놓고 remain과 stay는 뒤에 명사가 나와도 보호가 되고. 그래서 그는 어떤 모험 하나를 묘사했어. 명사 아이고 이제 이 31번 끝나고 명사수 6가지 적어줄게. 자, wandering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이거 몰라도 돼. 쓰러 뭔가 통과하고 다니네. 누가? 당연히 얘밖에 없겠지 뭐. 어디를? 뉴기니아의 어떤 정글 누구와 함께 역시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 네이티브 그 원주민들 뉴기니아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정글 사이를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닌 그런 어드벤처 하나를 갖다가 묘사를 했어. He related that. 자, relate는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데 relate는 자타동사 개명으로서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근데 relate 대절 그러면 말하다 언급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 부정의 뜻이 아니니까 대절이 중요해. 이러한 네이티브들이 tend to 부정사, perform,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잘 못해. poorly. 마이너스니까 ly 들어간 부사들은 버려도 되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는 꼭 알아야 돼. poorly는 쉬우니까. 잘 못한다 라고 말했어. 뭘? 어떤 업무를, 일을.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까지 끊어놓고 접속사 없네? 그럼 무조건 순 다시고 수식이 된다고. 그 이유는 이따 말해줄게.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야 새로운 주어 동사가 오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뭔가 이거 보세요. BPP 훈련을 받았어 하도록. 서양 사람들이 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BPP 다음에 두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생겼다. 두의 목적어는 태스크가 되겠지. 서양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게 주제문인데 어린 시절부터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도록 훈련 받았던 일은 그 원주민들은 잘 못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끊어놓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벌써 1학년 문제니까 쉬워. 뭔가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될지를 갖다 예측하는데 이걸 생각. 1번 어떤 밀접한 협력, 2번 이전의 경험, 3번 survival instinct 어떤 생존의 본능, 4번 현대적인 기술, 5번 어떤 부모의 어떤 조언 이렇게 돼 있거든. 몇 개로 좀 답이 조금 이 부모 조언 같은 건 조금 그러네. but 근데 역점은 중요해. 그들이 hardly 부정부사야. 부정문이야.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어. 어리석지 않았어. They can detect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진술 방식이 대립 비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록 한 것은 잘 못했는데 또 이런 것들을 했잖아. 지워져버렸네. 이 주제 찾기 특히 빈칸 그리고 앞에 21번 그리고 30번 어휘 글의 진술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해. 대립 구조야. 대립 앞에는 대립 비교가 되니까. 근데 또 뒤에는 열거가 돼 있다. 볼래? 그들은 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열거가 돼 있다. 자, 뭔가를 디텍트 할 수 있어. 감지할 수 있어. 뭘 감지하느냐면 봅시다. 뭔가를 감지할 수 있어. 그 가장 미묘한 체인지를 갖다. 디텍트는 타동사니까 명사 찾으면 된다고. 정관사 더가 있으니까 무조건 명사 찾으면 돼. 어떤 변화를. 정글 속에서. 형용사구로서의 부연 설명. 그리고 그들은 또 뭔가를 잘해. 뭐 하는 것을. 어떤 트랙, 길, 흔적, 자취. 누구의 포식자들의 어떤 흔적을 갖다가 따라가는 걸 굉장히 잘해 또. 잘하는 거 두 번째. or 또는 good for야. 이게 병렬 구조니까. 뭔가 방법이 될지 길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back home이네.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갖다가 찾는 것도 잘해. 세 가지 거. They know 그들은 또 알고 있었어. which insect 여기는 의문 형용사야. know 타동사니까 뒤에 무조건 목적어 자리가 되잖아 이렇게. 그들은 어떤 곤충을 to live alone 그대로 홀로 내버려야 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명사 군해. 명사 자리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 벌써 할 줄 아는 거 벌써 4가지야. 또 5번째. know where food exists. 어디에 먹을 것이 존재하는지도 알고 있어. 그리고 또 뭡니까? can build. 세울 수도 있고 tear down. 찢어가지고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 tear down. 뭘? shelter. 어떤 보호소, 뭐 거처 이런 거. 안전한 거처다. with is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려 6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공통점이 뭐야? 이 공통점을 끄집어내도 이 공통점들만 끄집어내도 답이 된다니까. 이게 지금 close cooperation이야. 뭔가 밀접한 협력에 관한 거야? 아니면 이전의 경험에 관한 거야? 아니면 생존 본능이야? 아니면 현대 어떤 기술이야? 뭐 현대 기술 아니고 페어런트 어드바이스도 아니고 뭐 한 이 2가지 정도 압축되지 않나? 서바이벌 인스팅. 근데 서양 사람들도 생존 본능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이지.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한테서 나타난 것들은 얘네들은 못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 예, 다이아몬드는, who had never, 보세요. 경험이잖아. 결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그러한 장소들에서. 지금 이 사람은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경험이 되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답을 확정시켰습니다. 자, 핑카 문제는, 주제 찾기 문제는, 제목 찾기 문제는 21번 문제, 수능 문제는 최하 단서가 2번 이상 등장합니다. 한 문장 이해 못한다 그래서 문제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모아서 이렇게 공통점들을 끄집어내니까 답이 나온다고 그렇게. 1학년 문제는 쉬우니까 아직까지는. 자, 이런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총질서를 썼던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는 동사 has no ability, ability 다음에 투부정사는 무조건 수식. 내가 수업 시간에 지금 하면서 빠르게 무조건인데 유심히 잘 들어놓고 기억을 해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능력이 없어. 뭐 할 수 있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왜? 경험이 없으니까. 자, 여기 10번 문장이 오늘 여기까지 질질 끌고 온, 이건 내신용으로.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어야 돼? 이게 왜 안 지워지지? 자, 보세요. 이 문장입니다. 마지막 10번 문장. 칠판을 개념하는 10번 문장. 자, if절에서 if 주어 동사 나오고 중간에 컴마가 있을 수도 있고 고3 들으면 컴마도 없애버립니다. 뒤에 이제 진짜 주절이 나오겠지. 이쪽이 이제 조건절이 되니까 또는 가정법이 되니까 if절에서 if를 생략을 시키잖아. 그러면 영어에서는 문법적인 도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컴마가 없으면 더 어렵습니다. 도치 구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if절이 앞에 나올 때는 그나마 나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컴마 없고요. if절에서 if 생략을 시켜가지고 뒤에가 갑자기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도치가 되는 경우도. 왜 if절이 꼭 앞에만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쪽이 주절. 영어에서는 정상적으로 주어 동사 접속사가 없는 쪽에 주어 동사는 무조건 주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의 촘촘하게 영어라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뇌 속에다가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수업 시간에 늘상 말하듯이 하나씩 집어넣고 예외적인 사항들은 또 그 옆에다가 조그만 방을 만들고. 보세요. 중간에 일단 끊어놓고 여기 뒤에 보면 he라는 주어, would perform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쪽은 무조건 주절이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데 were he로 돼 있잖아.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이거는 의문문의 어순이 돼야 돼. 근데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라고. 그리고 이건 종속절이잖아. 따로 이렇게 부연 설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if가 생략된 형태밖에 없다고. 그래서 if he were to 이렇게 되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 그가 만약 그러한 업무에서 테스트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는 아주 형편없이 그 역시 또한 아주 형편없이 수행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웨스터너들이 서양 사람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이 뉴기니아 원주민들이 못했잖아. 근데 이런 업무들도 이런 일들도 무슨 뭐 거쳐 뭐 만들고 뭐 없애고 음식 찾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것들도 이 서양 사람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잘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10번 문장은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에서 무조건 뭐뭐 하는 것 아니야. 일단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예의가 좋은,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조건, 운명인데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형용사적 용법으로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래성으로 보면 돼. 여기는 자 테스트를 받아야만 한다면 must 의무 정도로 보면 될 거야. 자 그다음에 잠깐만 좀 쉴 테니까 나는 이제 일시정지를 잠깐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좀 이따 들어도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32번. 오늘 아침부터 9시부터 수업을 했나?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 30분 쉬었나? 그때 뭐 간단하게 요깃거리 하고 9시 한 반까지 수업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또 고3들 수업은 또 이렇게 막 좀
생목으로 하다 보니까 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32번 빈칸 추론. 빈칸 위치부터 확인하니까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어쨌든 밑에까지 읽어 내려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거는 3점짜리 아닌가 이게? 3점짜리 아니네. 32번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엔터프레너, 비즈니스맨하고 똑같습니다. 아, 참.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아이고, 6가지 또 있는데, 32번 끝나고 반드시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쓰이는 용어는, 아마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할 거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가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자, 풀인 뭔가를 집어넣어.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집어넣습니다. 뭐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니까. 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뭘? 새로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그리고 and then, 구체적인 거, 과정. 자, make the mistake, 어떤 실수를 저지르네. 어떤 실수? 이런 실수. 명사 다음에 overing는 동격.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ing도 있고 대미 있으니까 타동사의 동명사들. 그것들에 대해서 overprice 가는 거야.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실수를 저지른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영학과 출신인데, 근데 신제품을 개발하면 당연히 오버프라이싱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되고, 이제 점점 이제 후발주자들 따라오고 이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낮춰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 자, they have created, 그들은 뭔가를 만들어냈어. something 끝. 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서 무조건 수식이야, 무조건 수식. 자, they care deeply about. 그들이 아주 뭡니까? 신경을 쓴 그런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것이야. 이게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접속사가 없잖아. 그러면 A, B, N, bird, were, C 이렇게 돼. 이것도 병렬 구조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한 독해 팁, 내 여기는 이제 바로 나왔으니까 고3 문장에서 이런 게 많거든.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컴마도 있고 주어 동사, 문장도 완전해.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뒤에 무조건 마지막 문장 앞에 n 나오고 또는 but 나오고 or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또 주어 동사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셋 중에 하나만 좀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는 쉬우니까. 뭔가 그들이 굉장히 신경 쓴 뭔가를 갖다가 그들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네. 이러한 강력한 어떤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소유권이라는 느낌. 이게 this 분산 tort는 twist, 비틀어버리는 거야. 왜곡하다. 그들의 인식을 갖다가 왜곡시킨대. 그 인식인데 뭐의 어떤 가치의 어떤 인식을 갖다가 왜곡시켜버린대. 자, 이 가치는 뭐냐면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그들의 제품을 오버프라이스 하게끔 만든 그런 가치의 어떤 인식을 갖다가 왜곡시켜 버린다. 논설문이나 설명문에서 while이 등장하잖아. 그럼 무조건 땡큐야. 왜? 상반이거든. 글의 진술 방식이 앞쪽과 뒤쪽에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대립 구조가 된다는 것은 주제문과 반드시 관련성을 갖습니다. 반드시 관련성을 갖죠. 이것도 역시 그래 진술 방식이 대립 또는 뭐 상반 구조 뭘로 봐도 돼요. 이렇게 봅시다. 자, many of them are quick to realize that 많은 그들이 아주 빠르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 쭉 밀고 가면서 이거 보세요. 아까 BPP와 똑같잖아. 그들이 아주 빠르게 뭔가를 깨닫지만 뭘 깨닫냐면 their initial price 그들의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깨닫지만 not all 부분 부정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꺼이 뭐 행복하게 뭐 A 월 B니까 이거 막 하고 be willing to 부정사 여러분들 익숙하잖아. 기꺼이 뭔가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니까. drop their price. 이거 보세요. drop 다음에 뒤에 명사, to 부정사도 타동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 목적어가 된다고. 그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앞에가 부정문으로 돼 있으면 to 부정사를 쭉쭉 밀고 가면 안 돼. 아까는 쭉쭉 밀고 갔잖아. 이때는 이제 무조건 목적어 아니면 수식으로 해야 돼. 뭘 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냐면 make their product more attractive.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그들의 제품을 OC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나는 끝까지 그 가격을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And 그리고 자 this can be very costly. 아주 돈이 여기 어거니까 뒤에 무조건 명사성의 mistake가 되겠지.
여기에 모르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 버리세요, 그냥. 이것은 어쨌든 실수야, 실수. 뭐 어떤 실수가 됐든.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이것은 아주 대가가 큰 실수가 된대요. 명사 다음에 됐으면 무조건 수식. 그리고 이 실수는 lead to는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lead to는 전치사야, 전치사. lead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전치사에서 뭐뭐로 있거나 뒤에는 무조건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 돼서 lead to 다음에는 무조건 결과. 인과관계를 이끄는 어떤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패턴화 시켜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까지 했지? 이 값비싼 어떤 실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the failure, 실패라는 역시 마이너스잖아. 뭐의 실패? Their new business, 그들의 새로운 사업이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쭉 밀고 같네 이렇게 lead to 땜시. when 구체적인 거야. when이나 if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그런 말 했었는데 when이나 if 여기는 이제 구체적이면 앞에 게 일반적인 아까는 이제 포 example을 통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문장이 주제문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나만의 방식이야. 나만의 방식. When you launch a new product or service, 여러분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론칭 시켰을 때, 시작했을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자 should be 뭐뭐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충분한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자, you should be ready to 부정사. 여러분들은 반드시 뭔 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물론 목적이 맞을 거예요. 번역 목적으로 돼 있을까? 이러한 목표를 갖다가 성취해야만 한다. 여기 지금 should로 돼 있으니까 뉘앙스 살려가지고. 자, once you have strong sales volume. 여러분들이 일단 아주 강력한 판매량을 갖다가 얻게 되면 이게 이제 잘 팔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조동사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increase your price. 당신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올릴 수도 있다.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maximize your profit. 당신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꾸 막 투부정사 하면 이게 무슨 적인 용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부정사예요. 부정사.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해갖고 말이 자연스러우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들을 보여주잖아. 앞에가 긍정문이야. 긍정. 문장이 다 끝났어. 동작을 쓰고 싶은데 접속사가 없으면 만만한 투부정사를 쓴다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목적이 되거나 결과 이 셋 중에 하나로 거의 대부분.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긍정문이면 거의 대부분 쭉쭉 밀어가면서 두 번째 동사로 본다 이렇게. 그래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지금 봅시다. 1번부터 이제 빈칸 문제는 하나씩 지워 나가야 된다고.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객관식 문제니까.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 속어법. Sacrifice your initial price and profit. 여러분들 초기의 가격과 이익을 갖다가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희생시키고 나중에 잘 팔리면 그때 가서 올려도 된다. 정답 1번이네. 업그레이드 your process는 말도 안 돼. 업그레이드 아니고. 이건 뭐 가격에 관한 거니까. 이거 좀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거. 이게 여기. 너무 높게 잡았다. 가격. 여기는 또 가격을 이제 올릴 수 있다. 최소한 중요하니까 2번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 좀 정리해 줄게. 이제 같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한 단어로 된 명사를 영어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수학 산수 처음 배울 때 구구단 무조건 암기하고 시작하잖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서 패턴화 시켜버렸어요. 이것의 목적은 전체 집합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해지고 그리고 시간 전략이에요. 시간 전략.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게 이제 구무책에 처음에 6가지를 이걸 올려놨는데 내가 너무 유튜브 환경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하다 보면 조금 늘겠고 뭐 구독자 이런 거는 구독자 숫자는 뭐 신경 안 쓰니까 명사 다음에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여 설명. 나는 그냥 쭉쭉 밀고 가. 자,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 영상을 확인하세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단 수식부터 해보세요.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나는 거의 대부분 결과 쭉쭉 밀고 가면서 두 번째 동사로. 세 번째, 개별어법에서 중요하지. ing, pp, 형용사, 구. ing나 pp는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나 품사상 형용사 들어가서 일반 형용사도 가능해. 그래서 능동, 수동. 4번 많이 나오지만 의식하지 않는 전치사고. 다섯 번째, 동격의 대절. 동격의 대절. 여기서 이제 동격의 대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에도 대시 있잖아. 그래서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일단은 so that, such that 이런 부사적인 용법 빼놓고 자,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걸로 보세요. 완전하건 불완전하건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불완전이고 얘는 완전이야. 그리고 6번. 자, 명사, 이 명사는 얘야. 얘.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러면 숨도 안 쉬고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수식. 그 이유는 앞에 영상 참조. 자, 그 다음에 33번. 마지막인데 일단 오늘 약속을 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늦게라도 좀 올리는 거니까 아이고 또 치워져 버렸네. 조금 뭐 익숙하지 않은 거는 조금 그러려니 하고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이게 매번 내가 뭐 유튜브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33번은 have few 들어가서 바로 들어갈게요. 역시 빈칸이 앞쪽에 있으니까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자, in most respect, respect는 뭐 존경, 존중 이런 뜻도 있지만 뭐 in this respect 이런 측면에서 측면, 면 이런 뜻도 있어. 면이 많으니까 respective는 각각의 이런 뜻의 형용사가 나와. respect는 나중에 다시 단어 위에서 respectful, respectable, respective 이렇게 형용사의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측면에서 자, 인간은 one of 다음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 복수명사. 끊어 여기까지. 땡큐 땡큐. 다시 독해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 찾아야 된다 빨리. one of 다음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 복수명사까지 명사 다음에 대해서 무조건 수식 좀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뭐 중에 하나냐면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였던 종들 중에 하나래. 그리고 자, 이 종은 그리고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선행사 많쳐두고 긍정문이니까 evolve 뭔가를 키워나갔어. 이게 좀 evolve는 일반적으로 자동사야, 자동사. 근데 뒤에 어를 보는 순간 얘가 타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로. 영어의 품사는 위치로 볼 때, 오, 얘는 왜 타동사로 쓰였어? 이렇게, 이건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질문이야. 타동사로 쓰거든. 뭔가 이때는 진화시킨 거야. 뒤에 무엇을 발전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발전시킨?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사람.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사람. 뭐, 아주 다양한, 다른 전략이 되겠네요. 아주 다른 전략. 전치사 다음에 오브 다음에 ing가 났으니까 일반적으로 명사 다음에 오브 ing는 동격이 되거든. 그래서 다른 전략인데 이거 하는 전략. 조금 이제 구문력이 되고 이런 학생들은 빠르게 볼 자신이 있으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최소 2초 이내에 눈으로 쓱 훑을 능력이 있으면 읽으세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여기까지 끊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3번 문장까지 여기까지 끊어놓고 좀 단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읽으세요. 그때. 처음부터 읽어봤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다시 한 2초에서 한 3초 정도 대충 눈으로 쓱 보고 이해가 되는 학생들만 읽으세요. 어느 정도 구문력이 된 다음에 읽으시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다 읽다가 시간 해석한다고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실전처럼 좀 이거 한 30분 주면 여러분 다 푼다니까. 한 문제 한 20분 30분 주면 다 풀어요. 다 웬만하면 다 푼다고. 근데 결국은 이거 시간 싸움이잖아. 자, like 이것도 이제 like도 나오는데 이게 like가 등장하면 뭔가 유사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내지는 유사 뭐 비슷한 것들 이렇게 나오고 또는 뭐 unlike도 나왔으면 대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 진술 방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특히 unlike가 나오면 뭐뭐과는 달리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비교 아니면 대조야 그때는. like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유인원이나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슷하네. mature, 성숙해진대요. at a leisurely pace. 전치사 나오면 다른 거 찾지 말고 명사 at a pace 어떤 속도로. leisur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저잖아. 레저. 여가. 이게 한가로운 속도니까 천천히 우리가 성숙해진대요. 인간은 보통 그렇잖아.
야생에서 하는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뭐 3분인가 5분인가 그 이내에 못 일어서면 그냥 버리고 간대. 근데 인간은 한 1년을 누워 있잖아. 그래서 천천히 성숙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grow large bodies. grow라는 동사도 타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커다란 몸집을 갖다 키워나가고. 엔드가 없으니까 또 마음속으로 뒤에 엔드가 나오니까 아하, 하나, 둘, 셋. 이 셋 중에 여러분들 이해되는 것만 갖고 가면 된다고. 그리고 have few babies요. 거의 이게 그 아기의 숫자가 좀 적지. 근데 devote는 뒤에 무조건 전치사 to를 찾으면 돼. devote A to B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뭐 하는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devote 혹시나 하는 마음 devote A to B야. 이때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혹시나 devote나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뭐 하는데 raising them 하는데 그들을 갖다 기르는데 근데 그냥 기르는 게 잘 기르는데 이걸 갖다 투자를 한대. 여기까지만 놓고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야생 상태에서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게 유설한 게 아니라고 un유설한 스트레티지야. 이게 성공을 거뒀다. 아까 그랬지 비코스가 됐건 비코스 오버가 됐건 땡큐를 외쳐서 무조건 끊어버리라고. 왜냐하면 자 while 상반 이런 유인원이나 코끼리들은 produce fewer babies than 누구보다도 mice 쥐들이야 쥐들. 여기 비교 나오는 이게 대조거든요. 그럼 비교. then이나 as가 나오면 특히 then 이게 등장하면 주제 찾기에서는 그나마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큰 단서가 된다고. 왜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심해지면 대조가 되니까. 이 짧은 이제 고3 기준으로 해서 한 130단어에서 140단어 중에서 두 가지의 개념이 대립 개념이 된다는 것은 대조 내린 대립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땡큐라고 땡큐. 거기다가 올인을 시켜가지고 주제를 찾으면 된다고. 어떤 쥐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새끼들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반면에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은 후손 자손 이런 뜻이야. 더 높은 비율의 어떤 자손들이 survive 한대요. 그리고 나서 reproduce 한대. 그래서 번식을 한대. a house mouse. 자, 이게 생쥐들은 뭡니까? can become a mother. 엄마가 된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이제. 생쥐와 아까 비교 대상에 생쥐가 있었잖아. 마이스가 있었잖아. 근데, 자, 그 녀석의 와, 이거 대단하다. 5주 만에 엄마가 될 수 있네, 5주. 5주면 뭐 한 달 조금 넘잖아. 그리고 또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갖는데, per litter. 이 리터는 동물들 한 배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한 번 이렇게, 한 배에서 난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날 때 이 정도 나온다고. 그리고 can, 또 3가지 동사가 나죠. has 앞에 접속사 없는 거 보는 순간 뒤에 무조건 마지막 동사 앞에는 and, but, were 셋 중에 하나 나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have a new litter every 2 months야. 매 2달마다 또 임신이 가능한가 봐. over the course of the her. 자, 숫자 앞에 있는 approximate는 약. 야, 이 쥐들은 전생애가 1년밖에 못 사나 봐. 근데 2달 간격으로 임신을 할 수 있대. 근데 한 번 낳을 때마다 몇 마리에서 몇 마리,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를 낳고. However,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인간이나 코끼리나 또 뭐였어? 하나 있었잖아. 걔네들은 적게 낳지만 잘 길렀잖아. 근데 the best, the majority of는 다수의 이래. 그 뭐 없어도 뭐 대다수의 자, 그 새끼들은 어렸을 때 죽어버립니다. 생존율이 낮네. 자, in contrast. 아까 이게 형광펜이 주제문 찾았는데 지금 지우면서 같이 줘서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땡큐가 되잖아. 그지? 대립, 상반 이렇게 되니까. in contrast. 이 contrast는 카운트에서 나온 거야. 카운터 펀치 있지? 예. 반면에 대조 이걸 보는 순간 자 침팬지나 코끼리 어미는 does not reproduce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뭐뭐 할 때까지는 앨리스는 무조건 적어도 최소한 해석하고 날려버리면 돼. 그래서 적어도 자 12 years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애를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give birth to는 2 이하의 녀석에게 탄생을 준대. 영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지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어떤 이미지화 시켜놔야 돼. 2 이하에게 벌스를 2 이하에게 준대. 그러니까 무엇을 낳다 이런 뜻이 된다고.
자, 그 녀석이 낳는데 뭘 단지 한 마리였던 유아를 갖다가 근데 every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이것도 이제 혹시라도 내신용으로 내신은 별걸 다 해야 되니까 every 다음에 every는 원래 단수명사가 맞잖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든 이렇게 해서 단수 취급을 하고 every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단위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매 뭐뭐마다라는 단위 표시가 됩니다. 이것 하나 체크하시고 그래서 매 5년에서 6년마다 한 마리를 낳는데 over the next 30, 뭐 30년을 더 사나 봐. 30년 이게 가임 기간인가 보네. 꽤 기네. or so, 뭐 so year 그 정도. 숫자 앞에 있는 about는 대충 그 부분이니까. help of this offspring. 그래서 이러한 자손들의 한 절반 정도가 make it 뭔가를 해내서 그래서 to 이하 쪽으로 해. 어떤 부모가 되는데 성공을 한대. 자, 33번까지 했는데 힘드네. 잠깐만 또 나만의 휴식 시간. 여기 34번은 가목적어, 지목적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거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34번 다시 시작합니다. 주제문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 그래서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 자, 정말로 어렵게 나오면 이제 1학년 때는 잘 나오지 않지만, 고3 문장에서는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빈칸의 위치부터 확인하고, 아이고, 또 주제문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제문. 자, when scientists, when, if, 구체적인 거야. 과학자들이 make 한데 뭘 어떤 목적을 찾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이뤄낼 때 또는 자, 실험적으로 뭔가를 이 prov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는 타동사로서 뭐뭇을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prove to be는 뭐뭇으로 판명되다고 타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가설을 갖다가 입증을 할 때는 구체적인 거 맞지? 그래서 자, they do not 그들은 일반적으로 keep that information to themselves.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정보를 그들에게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유지, 보관이니까 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 부정문이 있으면 so that 또 쭉쭉 밀고 가지 말고 목적으로 하세요. 아까 투부정사 똑같이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 홀로 can consider its meaning 그것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고려하거나 그리고 자 드라이브는 자타동사 겸용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으니까 도출하다 추가적인 이론을 그것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도록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발표를 해 발표를 그렇지. 그래서 동료 뭡니까 과학자들한테 검증을 받는다. 자 앞으로 instead가 등장하면 여기 밑에 잠깐만 보세요. A instead 또는 rather 똑같습니다. 그리고 B A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PC방에 갑니다. A하고 B는 필자가 생각하는 대립구조가 된다고. 글의 진술 방식이 대립구조가 되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된다고. 이게 instead나 rather가 앞으로 보는 순간 문제가 제일 앞에 나올 때 무조건 땡큐를 외치면서 이 두 개 문장에다가 올인을 시켜도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냐고? 네, 그렇게 됩니다. 이 짧은 지문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좀 한 100단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1학년 문제 좀 쉽다 보니까. 고3 지문에서 한 140단어 안팎일 때도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이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부정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순서 정학이나 문장 삽입에서도 큰 단서가 돼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PC방에 갑니다. 글을 쓴 사람은 학교에 가는 것과 PC방에 가는 것을 정반대 개념으로 보지는 않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대립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는 아니지만. 그리고 부정문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도 보면 not이 있잖아. 그래서 그 대신 그러니까 혼자 간직하고만 있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은 그것을 공표를 한다는 publish their result 그들의 결과물을 출판을 하고 꼭 출판이라고 안 해도 돼. 퍼블릭이니까 이렇게 공공한테 알리는 거죠. 공표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자 make 그들의 데이터를 available 상태로 그들의 데이터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for inspection 어떤 검토를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여기 지금 가목적어, 지목적어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밑에다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요거 적으세요. 적은 것도 여러분 화면 정지시켜 적어야 돼. 예. 이거 어차피 화면 정지시켜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바로바로 지워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해석 중심으로. make 타동사, OC. for를 보는 순간 뒤에 to 부정사 나올 거야. 음상이 좋으면 for 익숙한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은 그것을 가목적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 그것이 뭐냐면 이거야. 그들의 데이터를 자, 다른 과학자들, 의미상이죠. 다른 과학자들 그들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마도 가능하다는 거야. 뭐 하는 게 가능한 거야? Their conclusion, 그들의 결론을 반박을 해. 진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repeat 앞에도 지금 투부정사 투가 생겼어. 다른 과학자들이 공표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 틀린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자, more important 당연히 중요하겠지. 내용도 중요하고 또 그러나 이게 역접이 아니야. 이거는 강조라고 덧붙이는 거라고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되니까. It makes it possible 역시 가목적어, 진목적어 빨간색으로 된 부분 가목적어, 진목적어 역시 또 포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야. 다른 과학자들이 뭘 하는 거?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 근데 이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컨스트럭트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과학의 발전입니다. 뉴턴이 그런 말을 했잖아. 천재라고 막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 선현이라는 그 이전의 어떤 과학자들이라는 어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세상을 조금 멀리 봤을 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학은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야. 경제학이나 경영학도 마찬가지야. 자, 이러한 가정은 the assumption is the 가정은 다음과 같은 거야. society, 사회 전체로서 대절에서 주어동사니까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 어떤 전체로서 사회가 주제문이야. end up 다음에는 이것도 end 끝나버리죠. up 완전히 끝나버린 거 완전히 강조해서 그 뒤에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in 뭔가를 가지고 끝나면 with. 나 이런 거 싫은데 애매하게 그러면 명사 다음에 ing 이렇게 이 없어도 됩니다. in이나 with가 여기는 없어져. 결국 무엇이 되다 또는 뭐로 끝나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가 전체로서 결국은 뭘 하게 알게 된다는 거야. 더 많은 것을 if 보는 순간 땡큐 이렇게. 독해할 때 문법 문제가 아니니까 if하고 where는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됩니다. information is spread 이런 정보가 널리 퍼졌을 때 이렇게 해도 돼 내용상으로. 그걸 갖다가 사회가 더 많이 알게 되잖아. 자, 널리 as possible 가능한 한 널리 퍼져 나간다면 즉 가능한 한 널리 퍼져 나갔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rather than 이거 지워버렸네. 자, 아까 우리 다시 아이고야 instead하고 rather가 나오면 A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PC방에 갑니다. 서로 대립 구조가 됐잖아. 마찬가지입니다. A rather than 그다음에 instead of B 이렇게 돼. 이거는 뭐뭐 대신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같은 걸 넣으세요. 내용상으로서 어차피 논리 구조니까 B 대신에 A야. 이게 또 역시 대립 구조가 된다. 이 A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또 역시 대립 구조가 되는 거죠. rather than이나 instead of 앞에 왔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예전부터 고시 문제, 무슨 대학원 영어, 별의별 영어 다 토익도 마찬가지고 탭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독해는 저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조금 학생들한테 조금 막 학생들 웃기도 하고 여기가 좀 지방이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 쪽에서 한 20년 하다가 조금 이제 제가 좀 건강이 좀 악화가 돼서 지방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자리 잡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근데 좀 잘난 맛에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근데 갈수록 계속 그 사례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진짜로 저만의 노하우라고 한 30년 이상
공부를 했던 그런 방식들이니까 저는 이제 학원계에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5년 동안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도 제일 마지막 한 5년쯤 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레더 대지 나왔다. 땡큐야, 땡큐. 이걸 보는 순간 무조건 땡큐라니까. 오, 고마워. 고마워. 보세요. 왜? 주제문에 다시 한번 확인사살 시켜준 거야. 이래도 틀릴래? 그러면서 막 던져주는 거야. 막 단서를 이렇게. being limited, BPP 다음에 전치사 to. 제한된데 어느 쪽으로. 그래서 여기 대립구조가 a few people하고, 이게 대립구조가 이렇게 돼요. a few people하고, 여기는 보면 사회 전체야. society as a whole. 이거하고 이게 지금 대립구조가 된다고. 얼마나 쉬워. 여기 보면 A하고 B가 좀 대립구조. B하고 B가 먼저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게 서로 지금 대립구조가 된다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전체가 알게 되면 발전한다라는 내용이야. 이런 strict sense,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과학자들은 자, 1번 새로운 오직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직 새로운 발견만을 수행한다. 말도 안 되고, strict는 계속하는 거죠. 고수하는 거. 그들 자신의 어떤 연구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계속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이게 제한돼 있어. 뭐로부터 어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무시한대. against는 힘의 작용 방향이 서로 반대, 대립구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론과 반대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무시한대. 그리고 depends on, 의존한대. 뭐에? 다른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나 어떤 작업에 의존을 한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참고를 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 오랫동안 잘 참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6문제, 이걸 2시간, 3시간은 못하겠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세트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순서 정하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고, 순서 정하면 무조건 100% 맞출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이 좀 어렵지. 수능 문제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자, 보세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글씨를 조금 뭐가 대고 쓸 수 있으면 이렇게 붕 띄워놓고 쓰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패턴화시켜. 이거 말고 다른 동사도 많이 나옵니다. M, T, B, C, F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it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OC가 되는데요. 이게 가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뒤에 진짜 목적어는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 아주 가끔 ing, 그리고 대절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얘가 저기 it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 단어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를. 5형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얘가 뭐 100단어가 됐건, 무슨 100단어 이상이 됐건, 한 단어 it로 대체시켜보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 라고 이쪽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동사예요, 생각동사. 그래서, 자, 영어를 공부하는 거, to study English. to study English가 easy, 하다. 영어를 공부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여기고, 알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M은 make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거처럼 씁니다. make를 룰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해하는 것을 원칙으로 쓴다. 근데 이거 말고 이게 이제 주로 나온다는 거지 꼭 이것만 나온다는 게 아니야.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take it for granted 했죠. take it for granted 됐절. 이것도 가목적어죠. 뭐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간주하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call it 어쩌고 저쩌고 it 그리고 이게 OC 그것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리고 뒤에 대절. 이런 것도 가목적어 진목적입니다. 이렇게 가목 진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